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3월 9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겠네요. 아직 뭐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때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제 어떤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해왔던 일, 그다음에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과 상견례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을 좀 알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 2주차 정확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는 날인데 그 처음 만나는 날에는 여러분들 좀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맛보기 동영상이 되겠네요. 그죠? 네. 저번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했던 거고요. 1주차 대신으로. 이번에는 맛보기 동영상입니다. 뭐 맛보기 동영상은 이제 가끔 그냥 그 일반 유튜브에 제가 이제 강의하려는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맛보기를 올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요. 저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께 직접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샘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우리 대면 강의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맛배기 영상이에요. 말 그대로. 자, 3월 9일 여러분들 대면 첫 대면 강의, 2주차 강의 때는 자, 일단 스토리. 예고했던 대로 만화의 4대 요소. 스토리 캐릭터, 연출, 배경.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단순히 스토리가 무엇인지, 또 스토리가 그냥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을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연출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예비 작가나 예비 만화 기획자들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만화를 볼 줄 알고 또 스토리를 잡을 줄 알고 또 어떤 스토리가 좋은지 그쵸? 또 기획사 또는 연재 플랫폼에서 선호하는 스토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화 읽기라는 과목 자체가 만화를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만화를 남의 작품을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만화의 4대 요소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고선 이제 분석력을 길러야 되는데 자, 그중에서 스토리를 3월 9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스토리란 시장에서 먹히는 일단 주제부터 말씀드려보죠. 시장에서 먹히는 스토리 무엇을 알고 어떻게 써야 하느냐. 자, 스토리란 뭡니까? 자, 스토리 창작인의 삶. 만화 스토리와 일반 스토리의 차이. 만화 스토리의 생명의 요소들. 만화 스토리 라인 설정하기. 스토리의 핵심 요소. 이렇게 좀 제가 잡아봤습니다. 뭐 지금 강시간이 아니고 요건 아주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냥 굵직굵직한 얘기들만 해줄 겁니다. 스토리 창작인의 삶이 있어요. 그쵸? 스토리 창작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토리 작가 또는 각본가도 낄 수가 있겠고 영화로 치면은 연극으로 치면 뭐 희곡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영화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죠. 물론 만화에서도 시나리오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큰 영역이 스토리 작가죠. 말 그대로 스토리 창작인의 삶은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화와 지금 뭐 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만화와 더불어 영화를 제가 많이 대입을 할 거예요. 만화와 영화 거의 같은 장르의 어, 만화는 지면 또는 그 휴대폰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 평면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이라는 거 다른 뿐이지 영화하고 연출이 똑같습니다. 스토리 쓰는 법도 똑같고요. 작품 기획서 쓰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콘티? 콘티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제 세계적인 감독이 됐죠. 봉준호 감독. 저는 사실 뭐 봉준호 감독의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뭔가 범상치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 되었는데 뭐 요번에 기생충이라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4개나 수상을 했어요. 이건 아시아에서는 유례가 없는 그런 경우였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주요 감독상, 또 작품상, 뭐 등등등등 주요 부문, 그쵸? 주요 부문들을 다 수상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작품상, 패러사이트, 영어니까 패러사이트 할 때, 야, 그 느낌 아주 그냥 소름 돋더라고요. 예, 아주 저도 모르게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래요. 예.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스토리 창작인의 삶.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 각본을 본인이 다 쓰잖아요. 남의 스토리를 잘 안 받고. 뭐 물론 설국열차 이런 것들은 그 프랑스 만화가 원작이니까 그 프랑스 만화 작가 거를 이제 그 각색을 했겠죠. 각색가죠. 각색을 해서 나왔겠지만은 어쨌든 그 스토리를 각색해서라도 만든 거는 봉준호가 만들었죠. 예. 그때 콘티를 씁니다. 봉준호 감독은 만화광이에요. 여러분들도 인터뷰나 이런 데서 봤을 겁니다. 예전부터 이제 그 홍대 쪽에 퉁크라고 해서 한양문고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온라인으로만 지금 장사를 하시던데 그 한양 퉁크 완전히 그 마니아였었더구만. 그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그냥 뭐 한 대여섯 시간씩 그냥 눌러 앉아서 만화 어, 살펴보고 고르다가 진짜 한 움큼씩 이렇게 만화를 사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 바로 만화 콘티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화를 샀던 건데 결국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만화를 섭렵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콘티를 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스토리 창작에 서는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만화 스토리와 일반 스토리의 차이. 뭐 일반 스토리, 만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짜고 있을 테니까 아실 거고 일반 스토리가 뭡니까? 일반 스토리는 뭐 소설도 있고 영화 스토리도 있고 뭐 드라마 스토리도 있고 많죠. 게임 스토리도 있을 거고 이런 차이를 알아볼 겁니다. 자, 만화 스토리 생명의 요소들. 생명의 요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생명의 요소라고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 스토리가 살아있는 느낌, 신선한 느낌, 입체적인 느낌,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듯한 스토리를 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그거를 이제 뭐 약간 학문적으로 요소들로 이렇게 나눠 놨을 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을 스토리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또 캐릭터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거고 연출 전문가, 배경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생각인데 물론 그렇게 전문가가 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에만큼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라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만화 스토리 라인 설정하기. 스토리 라인, 뭐 이런 건 이제 뭐 기승전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이제 스토리 라인이 되겠죠. 기승전결. 제가 왼손잡이에요. 지금 태블릿을 켜놓지 않고 지금 동영상을 만지다 보니까 태블릿을 켜놓으면 제가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태블릿 없이 지금 요거는 맛배기 영상이니까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마우스로 쓰려니까 안 되네 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리지널 왼손잡이에요. 모든 게 왼손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이런 쪽이 이제 스토리 라인인데 이런 기승전결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스토리의 핵심 요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예요.
자, 아이고. 독창적 작품을 얻기 위해 독창적인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세계 및 다방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연구 조사,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어, 선택을 하는 방법, 뭐, 뭐 방법이랄 게 있습니까? 자기가 좋은 거 그리는 거죠. 근데 다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면에서 제가 기획적인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었을 때 제가 플랫폼에 여러분들 담당자예요. 담당 PD입니다. 그 여러분들 담당의 입장에서 어, 교수로서라기보다 독자 입장, 여러분들을 담당 PD에 대한 입장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놓고 묘사한다. 요거는 이제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전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얘기할 것들입니다. 요게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놓고 묘사한다. 왜냐면 스토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 거침없이 이렇게 유유하게 흘러가면은 재미가 없죠. 보는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꺾일 때 꺾이고, 그리고 반전이라는 요소는 항상 있어야 돼요.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그지?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 카타르시스, 짜릿하잖아요, 여러분. 나 저럴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의 구성. 아까 저 얘기했던 스토리 라인 설정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알아볼 생각입니다. 기승전결, 그죠? 도입, 갈등, 위기, 절정, 결말, 또 도입, 전개, 결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의 구성, 기승전결 시스템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보통은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기승전결.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판타지라든지 아니면 스릴러 이런 장르들은 조금 일상툰이라든지 또 약간 좀 만화책 또는 아니면 뭐 스포츠 만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단순 구도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판타지, 스릴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구도로 갈 때 그럴 스토리들, 그런 것들은 이제 도입, 갈등,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도입, 전개, 결말 이런 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일상툰. 일상툰이 뭔지 알죠? 생활툰, 뭐 일상툰. 그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주로 만화체로 그리죠. 예를 들면 뭐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게 이제 일상툰이 되겠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뭐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단순 연출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도입, 전개, 결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단순하게 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역시 자세하게 대면 강의 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코가 이렇게 막히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제가. 목소리가 1주차 동영상하고 좀 틀릴 것 같은데 자꾸 약간 웅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 귀에서는 제 목소리가. 그냥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들으세요. 감기 나아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자꾸 코가 막히네요. 자, 관객이 작품에 정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주인공과의 자기 동일시, 그 다음에 신빙성. 지금 이렇게 읽어줘서는 어, 탁 그냥 와닿지가 않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인공과의 자기 동일시,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 제 강의를 들어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만화는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무조건 상상력으로 그리기는 천재가 아닌 이상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선 만화를 그려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게 우리 강의 시간에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구성의 표준, 뭐 통일성, 다양성, 뭐 속도 조절, 장면의 길이 조절, 뭐 여러 가지 구성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 갈등 위기 절정 결말 한 번 더 써놨는데 요 이야기 구성에 여기 있죠. 요게 뭐냐면 이제 좀 뭐랄까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썼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요 위에서 그냥 설명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에는 뭐가 있을까?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디지털 시대죠. 바야흐로 뭐 제가 처음 한 2000년대가 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90년대 정도로 생각하자고 80년대 90년대는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뭐 시계도 막말로 시계도 아날로그 물론 시계는 아날로그가 더 비싸요. 알죠? 디지털 전자시계 이런 거는 좀 저렴하고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브랜드들도 있잖아. 뭐 롤렉 뭐 어쩌고 저쩌고 오메 뭐 별게 다 있죠. 뭐 오대 뭐 얘기해도 되지 뭐 오대 마피게니 뭐 전부 다 아날로그 시계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 뭐 상상을 초월하죠. 뭐 매덕하는 것도 있고 뭐 몇천만 원. 뭐 시계만큼은 아날로그 아직까지 잡고 있지만은 어쨌든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서 휴대폰, 컴퓨터, 휴대폰 모든 게 다 디지털이지. 우리는 만화학과니까 만화를 얘기하자고. 예전엔 원고 용지에다가 잉크 찍어서 펜으로 그렸잖아요. G펜 뭐 이런 것들로 그렸는데 그리고 스크린톤 그 명암 표현할 때 스크린톤이라고 해서 델리타톤 무슨 뭐 아피스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 그 스크린톤을 이 한쪽에는 그 끈적끈적한 그 접착력이 있게 되어 있고 한쪽은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굉장히 다양해. 그거 갖다가 원고용지에다가 붙여야 될 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음영 표시를 하고 또 옷, 옷의 무늬로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직접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었지. 어떻습니까? 지금은 태블릿, 여러분들이 타블렛 그러는데 태블릿이죠. 태블릿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색도 다 넣을 수 있고 스크린톤 효과 넣을 수 있고 그죠? 명암 넣을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예전에는 원고용지에다 직접 그리기 때문에 그리다가 망치면은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서는 새로 때 또 그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근데 어떻습니까? 태블릿은 뭐 무한궤도 노트잖아. 소위 말해서 틀려? 틀린 곳만 지우는 거야. 그지? 틀린 곳만 살짝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잖아. 아무리 봐도 이건 엄청난 성장이에요. 이런 디지털 시대의 성장이 기반이 됐던 거는 물론 인터넷이라는 인터넷에 기반을 하는 거죠.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모든 게 하여튼 디지털이 되어버렸어. 그쵸?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전화를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이건 진짜 70년대 그 뭐 바베리세 여러분들 알지 모르지만 바베리세 같은 그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거든. 막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고 사람 보면서 영상으로 얘기하고 이제는 지금 다 실현돼 있죠. 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샛길로 가요. 저는 그죠?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자 각설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아날로그 원고 소위 말해서 이제 원고용지에다 그리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웹툰 시대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라는 건 웹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디지털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심플할 것, 캐릭터도 친구일 수, 이런 것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 다 얘기하면은 강의 때 심심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실전 스토리 방법. 지금 보십시오. 이 위에 뭐 독창적인 작품을 얻기 위해서 또 이야기 구성은 어떤 식으로 디지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 캐릭터는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실전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빠른 전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감각적 스토리, 캐릭터들의 다양한 감정 변화가 느껴지는 스토리,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 아직 펼치지 않은 상상 속 미래 소재 스토리, 다양한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7번째, 극적 구조, 극적 요소, 반전 중심의 스토리텔링, 장면 의도, 연출, 콘티 등. 그죠? 아까도 처음에 살짝 얘기했지만 스토리가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너무 일반적으로 가면은 개성이 없고 특징이 없잖아. 그런 스토리를 만화를 그려? 안 떠. 그죠?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독특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다큐지, 다큐. 실제적인 걸 보여주는. 그런 거는 누가 만화로 그립니까? 물론 다큐 만화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성이 강한 만화, 독자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만화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번째는.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게 참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얘기하면서. 특히나 요 AB, AB, AC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자꾸 깜빡깜빡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8번째. 기승전결이 뚜렷한 스토리의 예시. 모든 스토리에는 기승전결. 그죠? 요게 뚜렷해야 돼요. 자, 기는 뭡니까? 도입 부분이죠. 잔잔하게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자, 승. 약간의 이제 좀 그 전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승은 살짝 고조되겠지.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전은 클라이맥스죠. 절정. 그죠? 이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도 일어나고 뭐 액션 만화 같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싸움씬도 나올 거고. 그죠? 뭐 이런 게 해서 절정. 자, 그러면 그다음엔 결말이죠. 결말은 이제 다시 잔잔하게 끝을 맺는 부분이에요. 그래프로 치면 이런 식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한 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살짝 상승하는 뭐 승. 그죠? 승 정도의 저거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올라가서 상당히 상승, 크라이맥스를 타는 거예요. 절정. 요거는 이제 전 또는 절정. 그 다음에 결말. 결말은 역시 잔잔하게 끝을 내야 되겠죠. 글씨 봐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승전결 뚜렷한 스토리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담당 기획자들이 눈여겨보는 팁이에요. 스토리 팁들. 자, 흡인력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지, 튀는 소재, 진부함을 넘어서는 소재. 자, 소재가 너무 진부해. 어느 다른 작가들도 많이 썼던 소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진부하죠. 튀지가 않잖아. 그러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한다면 똑같은 소재라도 올라가겠지. 근데 쉽지는 않겠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시 이런 거 담당 기획자들이 눈여보는 스토리 팁 이런 것들도 제가 25년 이상 만화 기획자 출신이니까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예비 작가. 여러분들이 예비 작가예요. 그죠? 지금은 만화 학도지만 1학년이니까 뭐 아직 졸업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예비 작가로서의 그 자세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세? 뭐 이런 걸 배워야 되나? 배워야 됩니다. 예비 작가로서의 자세가 필요해요. 메모광이 되어라.
다양한 콘텐츠 섭렵을 일성하라. 평소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을 그려둬라. 원고는 최대한 세이브 시켜둬라. 등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메모광이 되어라. 어, 진짜 메모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난 작가가 되고 엄청난 소재를 확보하고 등등등등 하려면 메모광이 돼야 됩니다. 지나가다가도 어떤 이제 배경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카메라 다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해 두는 거야. 여러분들 어, 그림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만화에 자기가 찍은 배경을 모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메모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야. 또 어떻게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다가도 너무너무 재밌는 그 얘기들이 나와. 토크가 나와. 자, 이거 신선하다. 메모를 해둬. 응? 재밌는 얘기 대략적으로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만화에 굉장한 신선한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만화 관계자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예비 작가, 이제 작가가 되게 되면은 다른 작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나왔던 대화들을 다 메모를 해 놓으세요. 심지어는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도 메모를 하는 거야. 요새는 뭐 이제 필기하기 귀찮으니까 다들 칠판에 쓴 거는 사진을 찍어 놓고 그러는데 직접 쓰는 게 좋습니다. 쓰면서 외워지는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거야. 복습하는 개념도 있을 거고. 하여튼 메모광이 되어라라는 얘기가 참 제일 중요한 예비 작가로서의 자세인데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보시면 많죠?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제 강의를 재밌게 들어주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저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저야 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고 재미없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소 이론 강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자 오늘 요약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우리가 드디어 3월 9일 화요일 날 뵐 겁니다. A반이 먼저겠죠. 그 12시부터 강의가 A반인가 그 다음에 B반 한 3시부터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한번 잘 준비해서 우리 첫 나날에 아주 즐겁게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곧 봅시다.